이상민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예결위 11월 6일 날 네. 답변하신 이후에 실무진한테 보고받고 직접 확인하신 유가족 명단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가족 명단이라는 것은 지금도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사망자 현황을 11월 31일에 서울시로부터 저희 실무자가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처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증인께서는 해당 자료가 유가족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지 않고 사망자 현황. 현황이라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가족 명단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아니 그 거죠? 전에는 그런 게 있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예결이 마치고 민병덕 의원님이 그런 질문을 하셔서 다음 날 출근해서 저희 행안부에 우리 부 전체적으로 한번 뒤져봐라 했더니 나온 게 10월 31일 날 사망자 현황이라는 게 온 게 있는데 거기 제일 끝에 칼럼에 한 65명 정도의 사망자 유가족 이름이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그걸 바로 민병덕 의원한테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민병덕 의원한테 확인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네. 저는 유가족이라는 그 정보가 전혀 없는 줄 알았는데 오늘 와서 확인해 보니까 일부는 저희 행안부에 딸려온 게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원식 위원장님이 또 말씀을 드렸고 저희 실장이 거기 담당 두 분 보좌관한테 직접 가서 설명을 바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네. 12월 27일 국정조사 기간 보고에서 증인은 서울시로부터 유족 명단을 받은 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사망 현황 자료에 보면 유가족의 연락처가 있고 아버지, 약혼자, 이모처럼 관계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면 유족 명단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락처는 그 당시 기준 132명 중에서 132분 빼고 연락처는 있었고요. 네. 유가족 이름이 있는 경우는 132명의 절반이 채 안 되는 65명이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가족 명단이라고 보기에는 반도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유가족 명단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것이고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 16일 이후에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런 혼선이 있은 거 전체를 들어보시고 증인의 입장이 있으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때도 계속 궁금해하시는 게 왜 행안부에서 도대체 유가족 명단을 안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의심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행안부에서 유가족 명단 자체를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중요한 것은 사망자 명단이거든요. 사망자 명단을 가지고 각 지자체 확인해서 저희가 장례비라든지 구호등지를 하게 되는 것이고 유가족 명단이 필요하게 된 건 언제부터냐면 사실 11월 30일에 행안부 지원단이 발족하면서부터 유가족 명단이 필요했던 것인데요. 그때는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이미 저희가 10월 30일에 받았던 사망자 현황의 일부 기재된 명단들이 그 이후로 조금씩 업데이트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유가족과 필요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세훈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행안부와 이런 소통의 과정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증인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예, 이게 현안으로 등장한 이후에 저도 비로소 그 사망자 현황 자료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들은 설명에 의하면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업데이트가 된 자료를 저는 본 거고요. 그 전에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 희생자 현황 자료 내에는 유가족 등의 성명과 연락처가 있는 경우도 있었고 또 사망자와의 관계 그러니까 부, 모, 친척, 지인 등이 표시되고 연락처가 있는 경우도 있었고 또 성명은 없이 연락처만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자료들이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더 완벽한 형태로 발전해 갔다. 이런 보고는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잠깐 스톱 좀 해주시고요. 시간. 다음은
신민영 국가 트라우마 센터장님 증언대에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으로 좀 나와주시면 좋겠어요. 저쪽에 제가 보일 수 있는 곳에. 마이크가 없네요. 아, 있어요? 네. 저는 12월 12일 날 10대 고등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데에 대해서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제대로 일을 했나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고등학생한테 실제로 심리 지원을 한 게 아니고 부모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이게 제대로 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도 지금 트라우마가 저도 국조위원으로서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 가족한테 전화해보고 저하고는 연락도 안 하고 다 1대1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신 조규홍 증인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제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셔야 됩니다. 저는 이게 말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가 이제 심리 지원을 할 때 마스크 벗고 하십시오. 네. 지금 뭐 앞서서 명단 얘기가 이제 계속 이제 나오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심리 지원을 할 때 사실은 이제 비대면 상담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 말은 뭐냐면은 유가족분들 명단과 이제 연락처가 있어야지 저희가 이제 접촉할 수 있고 잠깐만요. 생존자분들도 네. 1대1이라는 게 부모와 1대1이냐? 지금 생존 네. 그 당시 직접 부상자 1대1이었냐? 그것부터 먼저 밝히세요. 네네. 이제 뭐 유가족도 그렇고 부상자도 그렇고 저희가 최대한 이제 명단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확보된 명단에 대해서는 다 이제 선제 개입을 합니다. 저희가 유가족과 부상자와 부상자 가족까지 선제 개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그 이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생의 연락처를 갖고 있지는 못했고 아버님의 연락처를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가구에 한 분만 이제 연락처를 이제 갖고 있는 경우는 저희가 심리 지원을 할 때 그분에게 먼저 이제 접촉을 하고 가급적 이제 그 다른 가족분들 특히 이제 그 학생 같은 경우에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에 대한 뭐 이제 정보, 연락처 이런 거를 얻기 위해 이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이제 많은 뭐 보도에도 이제 나왔지만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진료를 이제 받고 있는 상황, 또 뭐 이제 진료를 계속 받겠다는 좀 의향을 보이시면서 상담에 대해서는 뭐 필요할 경우에 전화를 주겠다 그렇게 의사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추가적인 어떤 정보를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만약 정보가 있었다면 연락을 했었을 겁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트라우마를 치료하겠다고 말합니까? 네. 그게 그냥 요식행위지 그게 진정성이 있는 겁니까? 뭐 이제 장관이신 조규홍 주임 말씀해 보세요. 네. 네. 저희는 그 권역 국가 트라우마 센터하고 권역 트라우마 센터에서 연락처를 확보한 유가족이나 그 부상자 가족에 대해서는 다 연락을 드려서 심리 지원에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연락처를 확보한 분들에 대해서는 연락을 드려서 심리 지원에 동의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리 지원을 했고 또 최근에는 관계부처 협조를 얻어가지고 추가로 연락처를 확보한 분들에게 다 연락을 드려가지고 동의하시는 분들에게 심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용 거부를 표시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 심리 지원은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시다고 홍보를 하고 동의를 하시는 경우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심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지금 이제 관련된 증언이 엇갈린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얘기가 계속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이 문제의 핵심은 이런 큰 국가적 재난이 생겼을 때 물론 사전에 예방하는 문제도 있고 긴급 구조도 있는데 이제 이 재난이 생겨서 희생자가 생긴 경우에 그 사후에 어떤 식으로 수습해 가는 거냐라는 주제에 해당되는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사후의 수습의 내용에는 유가족들을 잘 위로하고 그 외 여러 가지 대책들을 지원해드리고 하는 문제들이 남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명단이 없어서 그러한 충분한 지원과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드리지 못했다고 하는 게 쟁점인 거죠. 이상민 장관이 그렇죠. 그리고 장관님께서 그때 증언하시면서 서울시는 갖고 있을 수 있지만 행안부는 그때 분명히 특정 법률을 얘기하시면서 그 법률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법률은 저기 개인 정보.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부 의원님께서 이건 국회가 책임질 문제다. 네. 그리고 저도 그 법은 제가 소관 상임위를 해봤는데 제가 알기로 이런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던데 진짜 그 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까를 제가 직접 물어본 적도 있었죠. 저도 아까 그래서 네. 비서진들한테 그날 약간 화를 냈다고 말씀드린 네, 그렇죠. 부분이고요. 네. 요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중대본이 구성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대본 차원에서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서울시가 그 당시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유가족 관련해서는요. 그래서 서울시가 이제 사망하신 희생자분들에 대해서는 1대1 매칭 지원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사망자 자체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정보를 확보한 것이 경찰청이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분업화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치신 분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또 케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안부에서 제일 큰 게 맡아야 했던 부분은 장례비, 구호비 지급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사망자 명단을 확보해서 전국의 17개 시도한테 저희가 배포를 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행안부에서 유가족 정보가 필요했던 거는 행안부 지원단이 발족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희가 따로 수집한 것이 아니었고 10월 31일에 서울시에서 받은 그 불완전한 정보 거기에 연락처는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해서 저희 지원단이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과정 설명을 하셨는데 네네. 대한민국의 재난 수습에 최고 책임을 지는 행안부가 뭐 사고 즉시 명단이 확보하지 못한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꽤 오래 지난 지금도 그러한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대상자 명단을 다 확보하지 못한다는 건 이게 시스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위원님 지금도 네. 바로 모을 수는 있습니다. 네. 정리를 따로 안 해놨다는 것일 뿐이죠. 여기에 있는 정보, 저기에 있는 정보를 다 취합을 하면요 언제든지 명단을 만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제가 그 말씀드린 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그 예결위 전에 바로 직전에 유가족과의 만남이 원활하지 않아서 저희 행안부 장관 비서진한테 이 대체 왜 이렇게 연락이 지지부진하냐 하니까 저희 비서진이 하는 말이 이 유가족 그 연락처를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길래 저는 그때 서울시에서 안 준다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이 서울시에서 안 주기 때문에 저는 그걸 그렇게 물론 저희 비서진하고 커뮤니케이션 원활하지 않은 제 탓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안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서울시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전혀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증언 과정에서 특정 기관이 안 주어서 확보하지 못했다고 발언하신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시정을 하겠습니다. 네.